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진단쇼 오프닝에서 제가 한 가지 드라마를 추천해주고 갈 텐데요. 영국 드라마 중에 블랙미러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굉장히 흥행했던 외국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이 블랙미러가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미러가 최근에 제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이런 미래 먹거리 찾기에 분주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우리 시장은 미래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공교롭게도 이 댓글창에서도 점점 우리 사회가 미래에 나오는 이 영화와 비슷해지고 있다 이러한 댓글을 봤는데 블랙미러와 이 댓글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진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AI 챗봇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떠한 부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도 내 종목들,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목들의 사냥에 나서면 좋을지도 진단쇼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출석 체크 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볼 텐데요. 오늘 제롬양파울님께서도 나타내 주셨고요. 앞산솔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구마님께서도 진단쇼의 1등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서단계 1년차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테리님은 이미 블랙미러를 아시나 봐요. 19금 드라마라고 했는데 제가 19금인 거는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청소년들보다는 한 19금 괜찮을 것 좀 당황해가지고 19금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재밌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단쇼에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은 19살 이상이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요. 많은 분들 보고 저랑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제갈공명님, 준호님, 레제비츠님도 와주셨습니다. 달코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종목 고민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에서는 신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도 AI 챗봇 관련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요즘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 STO, 증권형 토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생각한다라면 그런 쪽이겠죠. 그런데 보면 좀 무분별하게 많이 움직였을 때 그때 쫓아가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이 STO 관련된 부분들도 5일날 이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벌써. 자, 이게 얘기가 나온 게 벌써 1월 19일 정도였던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허용해 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뒤늦게 이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살짝 빠졌다고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는 좀 투기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뭐, 인생 사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닌 거, 그런 거를 좀 욕심을 냈다가는 화가 닥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모든 테마, 모든 뭐, 이런 잘 가는 종목군들, 이런 테마들을 미리 이렇게 사서 기다리면 좋겠지만,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쪽에서 근데 막 쫓아가다 보면 작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뭐 최근 들어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재작년이네요. 이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꼭대기에서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과연 그 가격이 회복이 될지도 미지수인 뭐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움직이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투기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자, 여기 1,700원대에서부터 4,100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며칠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고 여기서 또 이걸 뚫고 더 간다라고 보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저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들의 공통점들이 보게 되면 제일 밑에는 이 신용잔고가 들어있고 그 위에가 외국인들 수급이 있는데요. 자, 여기 갤럭시아 SM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마찬가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 신나게 매도하고 있고요. 솔옥션도 마찬가지인 모습이고요. K옥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증권행 토큰 관련해 갖고 뭐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이는 것들이 증권주들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증권주들 마찬가지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들 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만큼 오르니까 이들은 좋다고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먹겠다고 개인 투자자들만 덤비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토마토 TV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좀 현명하신 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좀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증권형 토큰이나 뭐 블록체인이나 뭐 암호화폐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챗GP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북한에서 그 미사일 쏜 거 그거 암호화폐 해킹해갖고 그 돈으로 미사일 만들어 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전해 갈수록 굉장히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보안주들입니다. 근데 이 보안주들은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최근에 시장이 좀 올라왔으니까 같이 뭐 그 정도 이렇게 보조 맞춰서 조금 올라올 정도고 어떤 뭐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로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런 쪽이 움직이다 보면 또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안주 쪽도 뭐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보안주 쪽이 차라리 이런 쪽보다는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종목을 좀 이렇게 고르기 어려우시면 보안주 중에 뭐 가장 좀 재무 구조도 좋고 실적도 계속해서 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고 회사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윈스 같은 종목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쪽을 좀 매수해서 조금 기다려보겠다. 이런 투자는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STO 관련해 갖고 이미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증권형 토큰 STO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이 증권형 토큰 관련 종목들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 짚어주신 부분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꿀팁도 드렸으니까요. 잘 반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증권형 토큰과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플랜을 세워보면 좋을까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처음으로 볼 종목은 오로라님께서 보내주신 명신산업이고요. 평 단가는 17,970원에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얼마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명신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간밤에도 2%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명신산업도 관련주를 엮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혜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오늘까지 쭉 오름 추세로 주가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하고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안 좋을 때는 이 명신산업의 주가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자, 작년에 9월 달에 25,000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직으로 급락해서 16,000원대도 깬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횡보하다가 지금 1월 달에 이때 시장도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죠. 13,900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기업이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나무랄 데 없이 괜찮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상되는 게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가 자체가 지금 상승 모멘텀들 이런 거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자동차 부품 쪽은 좀 굉장히 퍼 밸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대부분인데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랑 관련되다 보니까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그런 패턴으로 간다라면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17,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오늘 매수하셨으면 조금 좀 매수할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서 차근차근 반영될 부분들이고요. 단기간으로는 이 차트 자체도 좀 무시할 수 없는데, 자, 지금 현재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죠. 122평선이 지금 장중에는 좀 뚫었습니다. 17,968원, 그러니까 18,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122평선이 걸려 있고요. 또 그 자리는 이쪽에서 좀 고점을 찍었던 자리하고 같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찍으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나 이거 본전만 오면 판다.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좀 뚫기 어려운 뚫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근처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면 오늘 팔긴 조금 그러실 테니까요. 조정이 있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000원대 중반 정도 17,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지지받을 구간들이 좀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만약에 이 주가 그러니까 18,000원대 이 가격대를 뚫는다라면 242평선까지 볼 수 있을 텐데 그 242평선은 19,4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9,000원 좀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신산업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19,000원까지는 기다려보자, 보유를 해보면서 대응해보자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명신산업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크래프톤요. 네, 크래프톤 평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22만 원에 20%인데. 22만 원에 20%. 너무 내려왔어, 어떻게 하나. 네, 그러네요. 올 한 해 동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이거 본전은 언제 갈라나 안 갈라나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전까지 찾을 수 있을지 대응 전략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크래프톤 들고 와 주셨고요. 평 단가가 높습니다. 22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도 적은 비중은 아니고 20% 들고 계신데 문제는 작년 12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쭉 주가가 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뭐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전까지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히트친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죠. 근데, 요게, 이 배틀그라운드 외에는 아주 똑소리 나는 그런, 다른 쪽에서 이런, 실적을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조금 안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옆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적이라도 게임 하나가 있는 그것도 실적 부분들이 계속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성장하는 게임이다라면 얘기는 조금 틀려질 수 있는데,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치들 나오는 거 보면, 올해는 실적 전망치가 괜찮게 나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7,100억 정도, 그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가총액 8조 8천억 정도면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좀 주가가 탄력 있게 좀 움직이려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는 그렇게 똑소리 나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비해서 좀 성장을 했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7,100억인데 올해 한 6,200억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좀 강한 탄력을 받기에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당분간 주가는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긴 어렵고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위에서도 보시게 되면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이번에도 좀 저항을 많이 받았죠. 보시면 62평선이 처음에 딱 가로막고 있고요. 그 62평선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가격은 18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위에 그 정도가 좀 저항선으로 버티고 있고 그 위에도 또 한 가지 저항선이 있는데 그거는 20만 원 정도에 위치한 122평선이 좀 저항선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크래프톤이나 게임주들이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이따 보면 모멘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 갖고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이 게임주들은 좀 한꺼번에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지금 중국 쪽도 리오프닝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좀 있죠. 그래서 이 시진핑이 작년에 그 3연임 되기 전에는 게임을 악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중국 모멘텀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매도하기는 아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저항 구간은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 2차 저항선이 한 20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그런 좀 모멘텀이 좀 생기면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텐데 그때는 목표가 한 20만 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우선 1차 목표가 20만 원으로 책정을 해주셨고요. 이 게임 관련해서 큰 모멘텀이 하나 나올 때까지 보유해보면서 대응해보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게임 네,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크래프톤 잘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게임주들 크래프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최근에 게임주들 중국에서 한알령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 때문에 함께 기대감을 얻으면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평 단가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그러한 호재 소식보다는 언제 이 주가가 조금 더 빨리 뛰어오를까 이러한 부분들이 더 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달콤님께서 보내주신 삼천당 제약이고요. 59,206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보유했는데 얼마쯤에 청산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삼천당 제약 현재 주가를 살펴보시면 5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메꿔야 할 손실폭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삼천당 제약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다가 그나마 올해 들어서부터는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회복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안과 쪽 사업에 좀 많이 특화된 그런 제약주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래서 저만제 쪽 뭐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조금만 보면 눈도 많이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도 많이 쳐다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인구도 점점 이렇게 고령화가 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이 안과 질환 같은 경우는 좀 환자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시면 뭐 그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작년에 좀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고생을 많이 시킨 그런 모습이었었죠. 자, 보시면 여기 월봉으로 보면 2021년도에 좀 고점을 찍고요. 재작년에 1년 내내 떨어졌다가 작년에도 추가 하락했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이 월봉상에서 이걸 좀 돌렸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의미는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2021년도에는 적자로 전환을 했었어요. 그 전에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 55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 2021년도에는 153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자, 뭐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분기까지 100억은 넘게 벌고 있습니다. 약 103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4분기까지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뭐 한 재작년 정도 수준, 2021년도 수준 정도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뭐 실적 부분들이 좀 되는 종목들, 제가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릴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완전히 그냥 신약 개발만 하면서 조금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반영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데요.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지금 오래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면 뭐 한 2021년도 가을 정도 그때쯤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시간 투자하신 부분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아깝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특별하게 저항선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 같으니까 뭐 우리 시청자님 5만 9천 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요. 자, 뭐 한 6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이왕 오래 기다리신 김에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조금 더 시간 투자하셔서 6만 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천당 제약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앞타임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증권형 토큰과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반영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장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서당계 의년차님께서 오늘 코스모 신소재 잡으셨다고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며칠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냄새를 맡고 들어가셨다고 전 그것도 정말 엄청난 용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단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빠져나오겠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뭐 하지도 않지만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 신소재에서 수익 극대화하셔서 나오기를 바랄게요. 서당계 1년차님. 이제 이어서 부장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그래도 해외 시장에 비해서는 나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진단해 볼 종목은 고재관님께서 보내주신 GS 리테일이고요. 27,75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실적 발표일이라 살짝 기대 중이기는 한데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딱 매수가에 계십니다. 27,750원에 있는데 GS 리테일이나 뭐 편의점 관련해서는 증권가의 전망도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뭐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견조할 거다 이러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GS 리테일 종목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주가라는 게 좋고 나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라갈 자리인가 아니면 별로 먹을 게 없는 종목인가라고 본다면 별로 매력은 없어요. 덩치만 크지. 시가총액이 한 2조 9천억 거의 한 3조 정도 되는데 나비자금이 1,000억 되거든요. 물론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대감은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답답하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이 좋습니다 하고 가치 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 가치주로 접근한다는 맹점이 뭐냐면 답답합니다.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기술이 약간 들어가야죠. 예, 뭐 음식에도 양념이 좀 들어가야 예, 맛이 좀 나는 것처럼 빛깔이라도 좀 좋으면 좋은데 사실 덩치만 크고 지금 봐서는 그림상으로 차트 모양으로 본다면 보시면은 이게 2016년 고점이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계속 내리막이에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답답하죠? 예, 계속 빠지는데, 예, 좋습니다. 물타기 하거나 이런 종목 묻어두면, 뭐 언젠가는 크게 먹겠죠. 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겠지만, 지금은 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하는 정도의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지, 크게 먹을 건 없다. 27,750원에 샀으니까, 지금도 보면은 241선에게 올려놓고 여기 121선이라든가 모든 수렴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3만 원을 다시 돌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요 모양 한번 잠깐 보실래요? 지금 이 종목은 유통 쪽이잖아요. 그죠? 편의점이라든가 식료품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기대감은 있다. 그렇지만은 글쎄 그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물론 기대감이 크면 잘 올라갈 수는 있는데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분명히 실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모르게 이미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한다면 큰 손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주가가 말해줍니다. 가격 상승이라든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데 좋습니다. 큰 의미 없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요 종목하고 잠깐 보시면, 비율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사실은 의료기, 성형,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지수와 상관없이 엄청 잘 가잖아요. 종합지수가 널뛰기 하든 말든 간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미중 갈등이 다시 또 확산되잖아요. 무슨 풍선을 격추시켰다 그래가지고 난리 치는데 좀 더 미중 갈등이 또 격화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거기다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2년이, 해수로 2년인데 만 1년이 지나가죠. 그런 것을 보면 비올이라는 종목은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주가가 계속 신고가 나오는데 사상 최고가 나오는. 지금 시장은 이런 종목까지 차별화되거든요. 엄청나게 잘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어떤 종목은 과열, 거리 정지까지 맞을 정도고, 지금 방금 GS 리테일 같은 종목은 답답하게 움직이잖아요.
모든 이평선을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평선이라는 것은 주가하고의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잘 가고 있는 그 길과 주가가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밑에 있는 것은 역배율에서는 주가가 한번 움직이면 수익은 날지 모르지만 매물벽에 부딪히면 또 떨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놓는 종목들은 익숙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런 측면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아.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원과 3만 2천 원 사이에 매물이 많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것도 물론 가격 제한폭이 30%긴 하지만 하루 중에도 뭐 그가 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물이 너무 많아요. 주봉에도 그렇고 월봉에도 지금은 하방 추세선이 강하지 이 추세가 자체가 이렇게 내리막이거든요. 이 내리막 추세를 상방향으로 돌려놓는 추세대가 상승 전환대로 상승 채널로 바뀌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좀 실어져야 되는데 그런 그림은 안 나온다. 그렇지만 지금 2만 5천 원 날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본다면 저는 3만 원과 3만 천 원대에서는 한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비중이 좀 있죠. 비중 5%입니까? 근데 5%라도 이 종목의 물타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가는 종목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그죠? 에코프로라는 거는 잘 가잖아요. 잘 가는 시세에 주도하고 있는 종목 견돌이 종목들이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긴축할 때는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죠. 양적 완화에서 돈이 막 풀어질 때는 선진시장에서 왓다나베부터 해서 보면은 이 캐리 트레이드 할 때는 저금리를 쫓아가면서 수익을 위주로 해서 성장적으로 많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조금 출렁출렁거리지만 여전히 성장주가 답이지 가치주가 답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속해 있지는 않아요. 덩치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3만 천 원대 올라오든 비중을 좀 축소하고 빠져나가기 그렇지 비중을 늘리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의미 없죠. 2만 5천 원에서 저가 매수 계속 들어오니까 빠질 자리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업사이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유하고 힘내시라. 손절은 의미 없으니까 이익만 나거든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합니다. 네, 조금 더 보유했다가 더 나은 가격 구간에서 빠져나오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우선 물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 주셨고요. 3만 1,000원 구간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그 가격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전략 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GS 리테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술챈 나비님께서 보내주신 현대로템이고요. 29,020원에 24%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현대로템 오늘도 소폭 하락 중입니다. 0.19% 내린 26,6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어제 악재 소식이 한 가지 있었죠. 네, 수출이 무산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도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29,000원 구간이면은 매수하신 지도 좀 됐을 것 같아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현대로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현대로템을 29,000원에 사셨어요. 예, 뭐 방산 관련주라도 볼 수 있고, 뭐 철도 차량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올리고, 사실 이제 현대 계열사 중에서 동종목은 어떻게 보면 좀 변방에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막 매각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지만 아시겠지만 요즘 방산 얘기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일 줄 알았는데 물론 떴습니다. 전혀 안 뜬 건 아니고 좀 답답하게 시세가 만들어졌죠. 보통 보면은 테마, 그래서 방산이든 뭐 우주항공이든 또는 뭐 요즘 AI라든가 이런 것도 참 가볍게 잘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방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왔지만은 한 50% 정도밖에 못 떴어요. 작년부터 해서 쭉 뜬 거 보니까 좀 답답한 움직임이었고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뜨는 거지 팍팍 날아가는 뭐 AI 관련해서 보면은 요즘 잘 날아다니는 AI 관련 뭐 챗봇 이런 관련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엄청 잘 뜨잖아요, 그죠?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관련주가 아주 가볍게 잘 뜨는 데 비해서 이 종목은 좀 무거워요. 거기다가 요번에 또 노르웨이 K2 전차가
수주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수주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호재라도 좀 나와서 부채질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고 역시 철은 무겁네요. 예, 2만 원짜리다 보니까 중저가 물론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만 원에 비해서는 주가가 가볍긴 한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500원짜리 동전주 지폐주라 하더라도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고 5만 원짜리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짜리라도 항공주라도 예, 배가 뜨는 수십만 톤의 조선주라 하더라도 가볍게 뜨거든요. 지금 이 종목은 무거워요. 자, 기술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어요. 주식이 재무제표로 간다 그러면 고생할 필요 없죠. 슈퍼컴퓨터 가지고 통제해서 가격 딱 만들어지면 알파고처럼 나오면 그 투자하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미안하게도 가치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서프라이즈 좋다 한들 4년 동안 실적 보면은 2019년에 보면은 2조 4천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 손실이 2,800억이에요. 단기 순손이 3,500억입니다. 2020년 코로나 국면에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해서 지금 연속으로 2021년 지난해 실적은 좋습니다만 4년 동안 최고 좋아요. 그러나 주가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니까 저 앞전에 2018년에 고점이 4만 원과 4만 5천 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고점이 점점 낮아져요.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데 점점 낮아진다는 거. 그렇지만 올라간다. 이 직전 고점을 보면은 여기가 한 2만 6천 원대 근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살짝 돌파해서 3만 원 돌파했다는 여기 좀 긍정적이긴 한데 이 거래량 보면 어때요? 거래가 많이 이게 월봉인데 거래 많이 실리고 나면 주가가 맥이 빠지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 고점이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서는 안 팔죠. 이 자리 보면 거래량이 점점 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이 팔아야 되는데 물 먹고 있으니까 팔겠어요? 안 팔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몇 개월, 한 3, 4개월 정도 기다렸더니 왔어요. 한 방 왔어요. 그 친구들이 더는 못 참겠다고 얼른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직전에 이 양봉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음봉이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고 양봉이 연속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질 듯 하다가 쭉 미끄러졌잖아요. 몸통이 빨간 양봉이 되는데 펄은 음봉이에요. 그리고 연속으로 만들어졌어요. 연속 음봉 세계는 보통 보면 삼산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고점에서 만들어지면 해되는 절정이 되는 거고 산이 하나 만들어지면 힘들죠. 이거 끌어올리려면 기관이 들어오거나 애윈이 들어와야 돼. 개미가 한번 달라붙어 좋다. 방산주 기대감이 있다.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비중 많이 실었어요. 29,000원에 24%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그죠?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요거. 제가 저기 조금 두껍게 칠한 자리 있잖아요, 그죠? 36선입니다. 이 36선이 뭐냐면 주봉의 36개의 모든 계략이라든가 온통 모든 것들 실적이라든가 이슈라든가 모두 갖다 붙여도 약발이 안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하방문이 24,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걸 각오하고라도 들고 있겠다 그러면 들고 있어도 되는데 지금 가서는 방산 재료도 있고 그렇지만 노르웨이 K2 전차 수주 무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주봉이 어떻게든 꼬리를 제외한다면 몸통과 몸통으로 연결해 봤을 때는 개파락해요.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 수렴의 과정이라 한다 하도 26,000원이 무너지고 25,000원대까지 무너진다면 제가 볼 때는 일봉으로서는 24,000원까지 이용을 좀 감소해야 됩니다. 그 감소하고라도 들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저는 지금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계속 쌓이는 파세요지 매수 신호가 없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겠는데 이분이 비중을 너무 많이 썼어요. 1억이면은 2,400만 원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냉정하게 파세요라고는 못하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121선과 60선이 한번 무너지면 이 종목은
120선, 그러니까 60선은 무너졌다, 올라졌다 하지만 121선은 그동안에 잘 받쳐서 짭짤하게 수익은 났어요. 5, 6천 원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이 고점에서 마저보는 쌍봉을 만들고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기술적인 매매로서는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약하다 보니 이 부장이 강심장이 아니라 저도 새 가슴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기 반등이 들어올 때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9,000원, 3만원 올라가다가 두드리 맞고 내려왔으니까 29,000원, 3만원의 기회는 올 것 같아요. 그때 비중을 절반 정도 한번 줄였다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손절 아주 싫어하는 전문가고, 뭐 전략 매도 이런 것도 싫어하고, 장기 투자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전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트레이더 입장에서, 부장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손절은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 29,000원과 3만원대 오거든, 절반 정도 비중을, 뭐 분할 매도해도 좋아요. 굳이 한 방에 때려놓지 않아도 좋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좀 줄여나가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241선은, 여기 녹색선이 241선이기 때문에 여기 오르면 이 자리가 121선에 마주치는 자리거든요. 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유견입니다. 네, 현대로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29,000원에서 3만원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다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3만원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로템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러버수기님, 제가 왜 러버수기님 종목을 보고 깜짝 놀라실까요? 이따 차트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레제비츠님, 그러게요. 고동님이 아까 저의 의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갑자기 증발해 버리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맞아요. 레제비츠님, 제가 동시 접속자, 유튜브 동시 접속자 2,000명을 달성할 경우에는 이 테이블에 올라가서 댄스 타임을 갖기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1,300명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댄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1,300명의 시청자와 함께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종목 러버수기님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아제강이고요. 평단가가 68,000원입니다. 보유 비중은 5% 들고 계신데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오늘 하락하고는 있지만 우리 러버수기님께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익을 갖고 계시거든요. 68,000원에서 현재는 저렇게 10만원 넘게까지 13만원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추가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신나게 말을 했는데 방금 댓글에 러브쓰기님께서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146,800원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어떡해요. 저는 68,000원인 줄 알고 엄청 축하해주려고 했는데 어쩐지 아까 댓글에서 러브쓰기님이 너무 점점점 남기시면서 왜 놀라셨나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146,800원이면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세아제강 지금 손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세아제강 가지고 손실 본다 그러니까 좀, 저도 좀 의아하네요. 왜냐면 제가 세아제강을 추천해서 더블 냈던 경험도 있고 실전 매매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제 클럽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지워지지 그대로 놔뒀는데 사실 세아제강은 철강주 중에서는 정말 실적도 좋고 이익 레벨도 상당히 좋고 더군다나 뭐 유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가스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동사도 주가로서는 기대가 상당히 좀 큰 종목이긴 해요. 근데 주가 지금 이분이 손실이 났다 그랬는데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가치주거든요. 거기다 플러스 성장주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146,800원에 떨어질 때 사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봉을 보면은 물론 올라가고 있긴 한데
고점에서 보면 윗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이고, 월봉 들어가 보시면은 사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종목은 언제부터 사야 되냐면은 코로나 국면에서부터 사는 게 맞거든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지나가면 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차트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지나가고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지나간 과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눈 뜨고 부릅뜨고 있으면서 지금 이 종목이 사라는 신호입니까? 내려가는 신호예요? 월봉으로 보면 10%인 게 나오는데 뭘 사긴 뭘 사요. 떨어지니까 20만 원짜리가 10만 원 근처 오니까 이거 싸구나 하고 샀지. 올라가는 거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오를 때 사가지고 오를 때 파는 게 제일 좋은데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를 때 삽니까? 안 파지. 꼬꾸라져야 이거 무서워서 본전 생각나니까 더 터질까봐 판단 말이죠.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펀더멘탈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리고 업황도 좋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뭐 썩 좋지는 않겠지만 철강 가격에서는 원자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부동산도 그렇고 뭐 내용시티 등등에서 앞으로 수요는 넘친다. 그런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에 PER의 고평가에 대한 거품이 해소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2분의 1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2022년 한 해 동안 올라간 거 더블 나왔잖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세아장이 10만 원대부터 그죠? 20만 원 넘어갔으니까 더블 나왔잖아요. 더블 좋아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더블 나왔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 두 개의 연속 음봉이 만들어지는 월봉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18만 원에 다 때렸단 말이에요. 더블 났어도 20% 돌려주고 때려놨는데 수익을 챙기고 있냐면 저점이 어딘지는 저도 잘 몰라요. 떨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진행되는 길을 보니까 지금도 계속 팔고 있네요. 팔고 있는데 제가 뭐 자꾸 이거 같이 주라 그래서 묻어두라 그리고 부장이 아무리 세아정을 추천했더라도 저는 이 종목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다가 이 주봉이라든가 그죠? 일봉에서 보면은 이 240선 무너졌죠.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2만 1,500원이 이 저점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저점이 여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지지를 못하고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 지지점이 하락 3팔에도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은 이 자리가 다시 또 무너질지는 저도 몰라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14만 원과 15만 원에 지금 사신 자리 14만 6,800원 이건 이 자리예요. 15만 원 무너지는 자리인데 여기가 매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지지점이었는데 여기는 옛날에 지지점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예요?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주식은 추세대가 만들어지는 걸 봐야 되고 지지 저항을 잘 보면 돼요. 이 종목은 지금 241선과 120선 모든 이평선들이 뭐예요? 매물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두석이 맞는 거예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일목균형에서 맨날 뭐 전환 추세 어쩌고 해봐도 거래량이 지금 실리지도 않죠. RSI가 지금 무너졌죠. 이 종목은 하방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지점이 약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아무리 가치 주고 저평가 주고 호재가 난무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만 1,500원의 직전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거를 잘 지켜보셔야 되고 지지하면 보유하시고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이분이 지금 뭐 비중이 몇 프로냐면 5%예요. 그러니까 가볍잖아요. 계속 가볍고 같이 주라 그래서 묻어두고 또 묻어두고 하다가 나중에 질질 끌려다니고 밤잠 못 자는 정신적으로 몸도 다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은 좋기는 좋다. 재무적으로 좋은가 하고 시장에서 이 종목 지금은 먹을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백날 좋다 같이 주라 해서 묻어두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보고 싶은 자리긴 하나 그것은 15만 원 돌파하는 자리 있죠. 조금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비싸게 사더라도 121선에 안착되는 거 보시고 거래가 빵 터지거든. 그때 조금 더 비중을 싣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고 지금은 눈 부릅뜨고 직전 저점 12만 1,500원을 유지하는지 이 주봉에서 보면은 여기 12만 원 보이죠? 여기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한참 저도 언제까지 트레이딩 기간을 저도 6개월 1년씩 보고 있지만 기간이 언제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등 시 빠져나온 전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반등은 나옵니다. 주가는 요 자리에 오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빽 한번 용트림하고 빠져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14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 반등이 들어오거든 좀 빠져나오고 말씀드린 일봉의 121선이나 241선에 안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 보고 하나 더 곁들여서 거래가 빵 터지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세아제강 리스크 관리 필수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만 1,500원 구간을 잘 지지해주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러브수기님 세아제강 잘 케어해 보시면서 손실 많이 줄이고 수익까지 된다면 꼭 가지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보정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아제강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는데요.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은 약세로 장을 마쳤지만 국내 증시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도 1% 넘는 상승률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내서 오후장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